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9일 새벽 5시입니다. 6월 29일 하면은 6.29 생각이 납니다.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 씨가 발표한 아주 드라마틱한 직선제 개헌 수용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막후에서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한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정면 충돌 코스로 치닫고 있던 민주화 세력과 당시의 전두환 정권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덕분에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의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런 대도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대치국면으로 가면은 서울 다음 해에 이루어질 서울 올림픽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간선제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서울 올림픽도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생각.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다. 왜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절대로 합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정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차가운 계산이죠. 이 둘이 결합되어 가지고 6.29 선언이라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그게 제6공화국의 문을 열었고 지금은 우리가 제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토론이 있었는데 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함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미국 언론을 대표하는 기자로 존경을 받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는 친구이기도 했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L. 프리드먼 씨가 오늘자 신문에 조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대통령이지만 그는 선거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제목의 격정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 프리드먼 씨가 쓴 몇 권의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돼 가지고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퓰리처상도 여러 번 받은 사람입니다. 프리드먼 씨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호텔에서 어제 있었던 바이든 트럼프 토론을 지켜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대선 장면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대통령이지만 재선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프리드먼의 명성과 반 트럼프, 친 바이든 성향에 비추어 이 칼럼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프리드먼 기자가 사감을 무시하고 친구 바이든을 가차없이 버리기로 작심한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재선의 위험성임이 이 칼럼에서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과 세계에 재앙이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프리드먼 씨는 바이든 가족과 참모들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이든이 전면에 나서서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공화당도 어제 토론회에서 거짓 선동만 늘어놓은 트럼프를 후보로서 교체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민주당이라도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대체 후보를 뽑는 프로세스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재선이 주는 국가적 국제적 위협이 너무나 긴박하므로 민주당은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프리드먼 씨는 민주당이 찾아내야 할 새 후보는 당과 나라를 통합시키고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이 세계를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술적, 기후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가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토론회에서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은 AI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인류가 당면한 위험과 기회 속에서 세계는 미국의 최고 인재에 의하여 지도되기를 바랄 것이라고도 했네요. 프리드먼 씨는 자신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바이든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여행하면서 친구가 되었다면서 그렇게 젊은 바이든이라면 세계를 지도할 수 있겠지만 어제 목격한 늙은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노쇠한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재선을 포기한다면 그가 이끌었던 4년은 미국 역사상 훌륭한 통치의 임기였다고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의 가장 큰 공적은 트럼프의 재선을 막은 것이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최고 훈장인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차례 독대한 바이든은 생기가 있었지만 어제 토론을 보고는 그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과 참모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제 보여준 것이 바이든의 최선이라면 이젠 체면을 지키면서 물러날 때이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그를 칭송할 것이다. 즉 나라를 자신보다 앞세우는 일. 그가 만약 포기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하여 트럼프에게 진다면 바이든과 가족 그리고 이를 방조한 참모들과 당뇨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세계는 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8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있었던 미국 CNN 주최의 바이든 트럼프 토론을 지켜보았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2번 아니면 3번의 토론이 있는데 이렇게 빨리 토론이 있었던 것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아직도 선거 때까지 선거가 11월 있으니까 7, 8, 9, 10 넉 달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이 토론이 결정적이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있는 토론은 그 투표자의 투표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게 정평이었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이미 찍을 사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은 다르죠. 아주 여유있게 이번 토론을 보면서 누굴 찍을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할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번 토론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모험이다 하는 게 정평이었는데 그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이 주최를 해가지고 관중 없이 사회자 두 사람, 토론자 두 사람만 딱 스튜디오에서 붙었는데 CNN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이든 struggles, Trump deflects questions 입니다. 바이든은 고전하고 트럼프는 요리조리 회피했다는 뜻이죠. 이 82세의 바이든은 우선 목소리가 힘이 없었고 더듬거렸고 수세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지날 때까지. 78세의 트럼프는 공세적이었으나 그 내용은 거짓과 선동, 투성이었습니다. 서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청자들의 평가는 바이든에게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쇠함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토론으로 바이든은 끝났다, 대체 후보를 찾아야 한다는 댓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바이든은 더 늙어 보였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하는데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더 믿음직스럽게 보였다. 믿음직스럽게 보였다는 부분은 트럼프의 건강하게 보이는 모습, 공세적인 거, 자신만만한 모습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 내용은 그러나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이 교수의 관전평대로 따라간다면은 바이든은 이번 토론으로 패배를 예약한 셈이 됩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난동을 일으켰다가 탄핵 소추까지 당했던 트럼프의 약점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공을 허용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멕시코 국경을 열어가지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미국이 대혼란에 빠졌다는 점을 발언 때마다 되풀이 언급을 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가 가장 집중한 게 이민자 문제였습니다. 이 흑인들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인데 트럼프는 이 흑인들이 못 사는 것도 이민자들이 흑인 일자리를 빼앗아간 때문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이민자 덕분이라고 반격을 했는데 이게 힘이 없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굴욕적인 철수를 한 점도 줄기차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장점인 국제 안보의 약점을 때렸습니다. 그는 사회자가 이번 대선 결과에는 승복할 것이냐 하고 물어도 동문서답하다가 몰리니까 공정하게 치러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신이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푸틴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을 지켜보고는 만만하게 생각해서
바이든을 아주 얕잡아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사실과 맞지 않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먹혀드는 간단 명료한 주장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향하여 거짓말쟁이라든지 패배자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가서 삼성을 설득해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평가하면은 바이든이 이긴 토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투, 인상 등 감성적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다는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독재자들도 자신을 두려워하여 전쟁이 없었는데 바이든의 재임 기간에 우습게 보여가지고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투 등이 일어났다고 덮어씌우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미 의사당 난입자들을 애국자라고 축혀 세운 점을 공격을 했는데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반역성을 너무 단편적으로 지적하여 충격이 약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을 공격하는 데 썼습니다. 동문서답이고 회피성 태도였지만은 이게 토론의 그 규정상 그걸 또 사회자가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도 좀 힘들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7개 경합주 가운데 6개 주에서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하필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예측의 정확도로 유명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벌써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도 즉 정부, 기업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제2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민주당 안에서 후보를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거세어질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 칼럼이 생각납니다. 한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스 이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대통령 중심자에서는 아무도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 지도자와 만나서 정책을 논의를 할 때 그때 참가했던 5명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이 대화가 자꾸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논리도 안 맞더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토론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큰 도박이었는데 이 도박은 현재로는 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